자연이 화났다. 우리는 준비됐다. 등장인물 소개. 5학년 할인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경남 시골에 있는 외할아버지 댁에 내려왔습니다. 매미가 맨맨 요란하게 우는 맑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할인이는 대청마루에 앉아 달콤한 수박을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방학엔 할아버지 댁이 최고야. 그런데 수박을 드시던 할아버지의 시선이 텔레비전 화면에 멈췄습니다. 평소 인자하게 웃으시던 할아버지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표정이 무척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인아, 이번 주말에 아주 큰 태풍이 온다고 하는구나. 역대급 비바람을 몰고 올 거라고 하니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를 해야겠다.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풍요? 에이, 태풍 와봤자 그냥 비 좀 많이 오고 바람 세게 부는 거 아니에요? 집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도시에 살며 큰 재난을 겪어본 적 없는 할인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시에선 그럴지 몰라도 우리 집처럼 산과 계곡이 가까운 곳은 태풍이 오면 엄청난 홍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단다. 게다가 바람에 날아온 물건에 창문이 깨지면 정말 큰일 나지. 도시에 살며 큰 재난을 겪어본 적 없는 할인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지한 말씀에 할인이도 얼른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리창이 강풍에 흔들려 깨지지 않도록 창틀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단단히 붙이셨습니다. 할인이는 마당에 있던 화분, 빨래 건조대, 자전거를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모두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외부 단속을 마친 할아버지는 장롱에서 커다란 배낭을 꺼내 마루 위에 펼치셨습니다. 자, 이제 비상 가방을 꾸려보자꾸나. 전기가 끊기거나 갇힐 때를 대비해야 해. 할아버지는 손전등과 예비 건전지, 3일은 거뜬히 마실 수 있는 생수, 불 없이도 먹을 수 있는 통조림과 에너지바를 챙추셨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배터리 라디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스마트폰이 있는데 라디오가 왜 필요해요? 큰 재난이 오면 통신 기지국이 망가져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아예 못 쓸 수도 있단다. 그때 유일하게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라디오야. 이틀 후 밤, 드디어 태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쿡콱ኳ랑 휘잉. 마치 거대한 괴물이 울부짖는 것 같은 바람소리가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깰듯이 무섭게 때렸습니다. 팍!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 된 것입니다. 따! 할인이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다, 할인아. 놀라지 마라.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둔 손전등을 켜고 할인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하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우당탕 광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밖에 무슨 일이 났나 봐요. 마당에 한번 나가볼까요? 아니면 창문 틈으로라도. 할인이가 호기심에 창문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 태풍이 불 때 밖을 보려고 창문 가까이 가면 절대 안 된다. 바람에 날아온 간판이나 나뭇가지에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에 크게 다칠 수 있어. 할인이는 짐을 꼴깍 삼키며 창문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켜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난대피 방송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풍의 비바람이 조금 잦아드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르릉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발밑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트럭 수십 대가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 같은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쿵! 덜덜덜덜! 갑자기 집 전체가 위아래로 그리고 양옆으로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위에 있던 책과 물건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지진이야.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리치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무서웠지만 할인이의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매학기 학교에서 하던 지진 대피 훈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탁자 아래로 들어가야 해. 할인이와 할아버지는 쏜살같이 가장 튼튼해 보이는 나무 식탁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이는 방석을 머리에 이고 양팔로 목을 꽉 감쌌습니다. 그리고 식탁이 도망가지 않도록 식탁 다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훈련할 때 선생님이 진짜 지진이 나면 탁자도 심하게 흔들리니 꼭 다리를 잡고 버텨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진은 보통 이리 분한해 흔들림 멈춥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생명을 지키는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영원할 것 같던 공포의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멎고 창밖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보니 마을길에는 굵은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뒹굴고 있었고 얕은 담장 일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할아버지 댁과 마을 사람들은 미리 대피하고 단단히 준비를 한 덕분에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에요. 할인이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뒷정리를 하는 동안 할인이는 도화지와 사인펜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 앞 게시판에 직접 만든 재난안전정보지를 붙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인이가 이런 걸 언제 다 배웠어? 똑순이가 따로 없네. 할인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씩 웃었습니다. 학교 안전훈련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솔직히 그동안은 훈련하는 게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연습해둔 게 정말 제 목숨을 살렸어요. 재난이 무서운 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어떤 재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